네, 안녕하세요. 전자심 지식방송 UTV의 지역마케팅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뭐 엔지니어 시스템, 또 여기 옵티마이즈 솔루션, 또 어플라이언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즘 융합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이제 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모여지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쉽게 우리가 그 IT 운영자분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이재창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여기 옵티마이즈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옵티마이즈 솔루션을 한글화하면 음? 최적화된 솔루션. 네네. 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DB 회사이기도 하고 시스템도 제공하지만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더 베스트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음.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베네핏을 극대화할 수는 없을까라는 약간 컨셉츄얼한 거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 네. 뭐 JD 에드워드라는 ERP, 네.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 정말 하면 얼마나 이게 최적화해서 좋게 할 수 있는지 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업종에 상관없이 예. ERP나 인사관리는 무조건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는 다 해당 사항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ERP나 인사관리 시스템 안 쓰면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혹시 쓰시다가 느리시면 저희 거를 한번 컨셉들을 한번 리뷰하시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에는 IT 컨셉츄얼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지금 느리다는 것이 느리다, 빠르다, 좋다,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뭔가 그런 기준점을 좀 제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시면서 이런 척도의 내 거는 우리는 어떤가? 그렇죠.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게스트님께서 보시는 요즘 뭐 다 변화의 시대라는데 예. 게스트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은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변화라 하면은 제가 좀 하나의 예를 좀 들면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비가 안 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억수같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예측을 했고 보통은 예측한 게 또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그런데도 생각한 거를 다 벗어난 경우는 다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비즈니스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즈니스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장표를 좀 보시면은 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외법 아니면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다 상대하다 보니까 회사 간의 어떤 컨플릭트, 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또 이제 많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접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SNS 같은 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ERP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액세스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역세사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변화라는 거는 정말 범위를 둘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이 세상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죠? 예. 왜냐면 다른 나라의 레귤레이션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연결되니까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쵸. 네. 예. 또 연결되니까 뭐 다양한 디바이스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렇지만 맞는 말인데 우리 돈이 없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죠? 우리 예산도 예, 없고.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도대체 IT 예산들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걸 먼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를 러닝하는데 오퍼레이션 하시는데 66%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돼야 되기 때문에 매출도 올리고 그걸 또 서비스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화해야 된다는 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34%를 네. 이제 실제 운영하는 거 외에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34%가 적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더 높아야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답변을 하신 분들 중에는 네.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더 많이 변할수록 더 많은 노크를 하는 게 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에 관련된 것도 음. 더 올려서 25%. 음. 트랜스포메이션 더 비즈니스라는 거는 예전에 만약에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셨다면 요즘은 디바이스를 만들고 끝이 아니고 그걸 서비스를 잘해줘야 그렇죠. 또 구매를 하시고 음. 뭔가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가 옛날에는 난 제조만 했다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걸 줄이려면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를 줄여서 다른 데 부어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아까 66% 되는 것을 일단 50%까지 예. 네, 다운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이 IT 운영하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IT 운영하신 분들, 기획하신 분들은 되게 큰 프레셔일 거예요. 그죠? 예. 네. 저희도 프레셔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예. 또 아까 같이 뭐 24시간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연결된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IT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아까 서비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예, 그 맞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프레셔 되게 클 것 같은데 어떠신지? 예,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요즘 SLA라고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 레벨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되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면 이제 관련된 몇 분들만 알지만 네. 요즘은 이제 더 빨리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네네. 예.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아까 비용을 어떤 그냥 일반적인 운영 비용은 줄이고 SLA는 훨씬 더 좋게 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뭐 엔지니어링 시스템, 뭐 어플라이언스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어떠신지? 맞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고 포커스한 게 바로 옵티마이즈드 솔루션 혹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들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네. 빌딩 블락을 가지고 네네.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겁니다. 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같이 옵티마이즈 했다는 거는 미리 다 테스트를 해봤고 네. 어떻게 아키텍처를 다 검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엔지니어드라는 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거기서 더 나가려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SLA를 맞추는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예, 좀 특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옵티마이즈 그 솔루션을 이제 최적화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최적화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예. 그 최적화라는 것에 뭐 구체적인 뭐 그 의미랄까? 예. IT 운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주시면은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거든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최적화라는 관점은 코스트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코스트라는 거는 네. 장애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더라도 장애가 많이 나면 네.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은 오퍼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비를 더 사기 위해서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걸 사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캐피탈과 오퍼레이션 비용이 계속 증가되는데 말 그대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장애도 덜 나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바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돈 줄였는데 싼 게 비지떡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거 프루브 됐다 그러는데 검증됐다는데 네. 뭘 가지고 저를 보시고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고객분들이 오라클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라클이 그걸 미리 테스트해서 어떤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IT 운영하신 분들이 네. 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프로덕티버티입니다. 생산성입니다. 네네. 딱 뭐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세팅이 제대로 된 건지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테스트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시간도 늘어나고 예,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당연히 뭔가 구축 기간이라든지 그쵸. 뭔가 운영하는 것들도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질 거고 또 어떤 지금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됐네 하는 예. 그런 기준 그쵸. 기준점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런 뭔가 엔지니어드 솔루션에서는 제시가 되는 걸 거라고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그러면 이제 먼저 이제 구축 기간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제 구축 기간이 아까 그냥 빌딩 블럭스 그냥 아무거나 막 조립식 PC처럼 예. 막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분명히 단축이 될 건데 예, 얼마나 단축이 될 건지 물론 다 다르겠지만 예. 건 바이 건으로 그래도 평균적으로 얼마나 단축이 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장표는 인사 관리 시스템을 이제 수팍 슈퍼 클러서로 이제 그 구축을 하실 때의 사례인데요. 약 7.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이 33일 정도 걸릴 텐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솔루션들을 다 네트워크, 네. 스토리지,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네. 담당자들 다 회의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선 사이징도 또 하셔야 되고요. 네네. 네, 사이징을 하다 보면 음, 또 의견이 또 다르게 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네. 왈가왈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팍 슈퍼 클러서 같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은 이렇게 딱 시스템이 왔을 때 케이블링도 다 돼 있어요. 네. 뭐 스토리도 다 있고 네트워크도 다 있어서 음. 상당히 이제 구축 기간이 쉬워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그 회사 내에 어떤 그 인사관리 시스템을 한 번쯤은 이제 뭐 디플로이 해본 경험도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우리 회사 얼마 걸렸는데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용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관점들에 대한 요 뭐 테스트 결과인가요? 이건 예, 뭔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고객분들이 네. 구축을 하신 다음에 음. 다 테스트를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음.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이 페일오버 시간이 긴지 짧은지 적당한지를 본인들이 디시전을 해야 되는 중압감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드리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한 기준점입니다. 네. 예. 웹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20몇 초, 어플리케이션 했을 때는 뭐 6초와 4초에서 네. 10초 정도 걸렸다. 네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구축하셔서 테스트하실 때 10초 데이터 하는데 우리는 장애 감지하는데 와 복구하는데 막 2, 3분이 걸렸다. 이러면 재고해봐야겠죠. 네네. 예. 이런 기준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오라클이 드릴 수 있는 자부심이기도 하고 고객분들한테 팩트를 드릴 수 있는 네. 아주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 편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이런 예. 웹 단위라든지 애플리케이션 단위라든지 예. 이런 각 티어별로 예. 이런 기준치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있기는 하지만 예. 너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다 보니까 스타팅 되는 타임도 다르고 그것들을 감지하는 것들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합니다. 물론 타사 제품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테스트를 못하지만 네. 워낙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값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최소 단위는 요 정도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제 오토마이 솔루션 이제 최적화된 것들은 각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업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마다 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JD 에드워드라는 ERP 솔루션. 네. 이 솔루션은 네. 중소형 ERP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조그만 시스템을 가지고 구축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휴먼 리소스와 관련된 HR과 관련된 네. 말 그대로 인사 관리.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팍 슈퍼 클러서라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에서 올렸을 때 네. 얼마나 좋은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JD에도 ERP 쪽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빌딩 블록 블록스인데 가지고 뭔가 사전에 뭔가 최적화 시킨 거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들은 이제 인사 관리 쪽은 엔지니어드 시스템 약간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우리 그 ERP 쪽, 예. JD 에드워즈 기반으로 한 ERP 사례를 갖고 한번 보겠는데, 예. 요게 이제 빌딩 블록에 들어가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나 보죠? 예, 맞습니다. JD 에드워드 엔터프라이즈 1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네. 예. 그 어플리케이션 외에 DB, 웹로직, OS 그리고 T4-1이라는 네. 원소켓짜리 아, 원소켓이지만 원소켓이요? 예. 네. 하지만 8코어를 들고 있는 네. 이거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갑자기 또 의구심도 많이 되시죠.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성능치 같은데. 예.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네. 실제 타사와 IBM이나 HP사와의 IBM과 HP의 결과도 들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도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은지를 네. 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다트에 그 도트에 있는데 네. better response time입니다. 네네. SLA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명일 때는 괜찮았는데 2000명 들어오니 급격히 저하됐다. 못 쓸 정도다. 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접속하시기 때문에 레스판스 타임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적을 때 0.27초.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JD 에드워드의 특성상 배치 잡들도 돌고 인터랙티브한 OLTP도 돕니다. 네. 인터랙티브한 거는 0.5초 내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설치하고 할 때 예. 그래도 좀 고려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고려 사항들 좀 팩트를 그러니까 주관적인 고려 사항이 아니라 예. 팩트를 기준으로 한 고려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선은 그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웹, 말 그대로 OLTP를 성의 작업들을 JD 에드워드가 하게 되죠. 네. 누군가 사용자가 들어와서 뭔가 클릭을 하고 정보를 보고 저장하고 서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한 걸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하이 스레드 카운트, 말 그대로 CPU의 코어나 스레드가 많아서 많은 걸 처리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I/O 측면에서도 리드가 좀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하지만 배치 잡을 볼 때는 배치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때는 말 그대로 높은 라이트 I/O가 네. I/O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실제 예죠. 1200 사용자, 예. 1200명의 사용자가 있을 때 예. 메모리 27%, 예. 그 CPU 74% 예. 썼다는 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1200 유저를 해서 레스판스 타임이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게다가 플러스로 그럼 CPU는 얼마만큼 썼고 메모리는 얼마만큼 썼는지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유용한 자료입니까?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예, 이 자료는 실제로는 쇼트 UB라 그래서 유니버셜 배치 엔진이라는 말 그대로 쇼트한 배치가 돌면서 고객들이 인터랙티브하게 OLTP를 했을 경우에 결과인데요. 네. 0. 몇 초에서 0.5초 사이에 보통 8,000개의 배치들을 돌렸다는 거죠. 네. 고객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이 배치라는 거는 정말 뭐 짧은 배치들입니다. 그래서 네. 뭐 5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는 그런 배치들은 아니고요. 중소 쪽이라 상당히 짧지만 그런 걸 자주 반복해야 되는 데 쓰이는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OLTP는 내가 조회하면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예. 이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예. 짧지만 돌려야 되는 거죠, 계속.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소다 보니까 그건 쇼트 배치라고. 아까 쇼트 UB. 쇼트 UB. 예. 이 자료는 이거 롱이네요. 이것도. 이거는 한 2분 정도 걸리는 배치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00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를 돌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앞에서 시스템이 원 CPU 8코어인데 CPU도 70몇 % 사용하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레스판스 타임이 약 0.5초 사이 내에서 이 배치와 OLTP를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건 이제 경쟁사하고 비교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왼쪽에 있는 게 저희 T4-1 네. 시스템입니다. 좀 외로워 보이네요. 외로워 보이죠?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이것만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스토리지가 IO가 더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된다면 스토리지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근거로 한 그 팩트와 결과들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거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네. 스토리를 붙일 수 있지만 네. 저희 요 외로워 보이는 것과 옆에 좀 듬직해 보이는 네네. 것들을 테스트했는데 네. 저희가 레스판스 타임이 0.2초 대고요. 네. 타사에 비해서 레스판스 타임도 3배에서 5배까지 빠른. 네. 다른 데는 한 1초 정도 걸리고 네. 0.몇 초 이상 걸린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빠르고 좋다는 내용이겠죠. 예, 너무 구태의연하긴 자, 하지만 그럼 이것이 예, 이제 경제적입니까?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고객분들이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맞아? 저렇게 구성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드린 건 CPU 얼마만큼 사용하고 네. 메모리 얼마만큼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T4 같은 경우 디스크를 많이 장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면 이만큼 다 처리합니다. 네. 저희가 오버해서 음.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고 더 아껴드리죠. 네. 얼마나 리스크가 줄어요. 네. 네. 참,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어플라이언스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최적화를 미리 시켜놓은 빌딩 그렇죠. 블록스인데,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어떤 SMB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단위 부서는 완전히 어플라이언스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빌딩 블록스인데 최적화된 빌딩 블록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상존한다고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5년 뒤, 10년 뒤에도 상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인사관리 쪽. 예. 이제 두 번째 인사관리 쪽이 오는데 이쪽은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례를 알아보는 예. 거죠. 네. 예. 자,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이쪽은 지금? HCM이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많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라클을 예를 그냥 쉽게 들까요? 네.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뭐 싱가포르, 홍콩 많은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있죠. 직원들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재들을 잘 뽑아야 되고 어떤 퍼포먼스 체킹도 네. 하고 예, 또 월급도 줘야겠죠. 네. 이런 또 것들을 인센티브도 하려면 있죠. 예, 상당히 중요하죠. 예, 월말이나 아니면 연말 됐을 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돈을 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주가나 전체 이제 코스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인재를 관리를 한다는 네네. 측면에서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그 인재와 관련된 거는 이제 고객 그 저희가 사원들을 관리할 때 관련된 회사 내의 어떤 레귤레이션들 네.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그 고용의 형태도 어떤 그 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라 단순 계약직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예. 나는 이틀만 일하고 싶어. 나 3일은 난 내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예. 많이 생길 거고, 그죠? 예, 예. 또 다양한 또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한 거 보니까 앞으로는 이 인사관리 시스템도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한국 휴가 규칙과 미국에서 적용하는 휴가 규칙이나 음. 베네핏 뭐 이런 노동, 휴가 네. 상당히 다양한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에 맞게 뭔가를 적용을 해야겠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되어 있는 그쵸.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하나의 뭔가 어플라이언스 개념으로 예. 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외롭지만 외로운 구도는 아닙니다. 네네. 자, 그럼 요것에 대한 자세한 한번 스펙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 우선은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든 솔루션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말 그대로 피플소프트에서 네. 나오는 이제 페이롤, 페이먼트 네네. 상당히 돈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RAC. 네. 아래쪽은 스파크 클러스터라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인데요. OS 클러스터. 네. 그리고 T4-4라는 네. 4개의 칩이지만 실제로는 32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네네. 하나에. 네. 그리고 엑사데이터 스토리지와 인피니밴드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게 숨어있는 녀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다 무시무시한 것들입니까? 예, 이거 하나하나만 설명하더라도 상당히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네. 아마 예전에 세션들도 많이 진행한 맞아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저희 네. 회사만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네. 이제 스파크 스포클러서라는 거는 이전에 이제 엑사데이터라는 x86 시스템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특화한 모델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스파크 칩을 가지고 유닉스 칩을 가지고 DB 특화된 엔진들을 같이 넣어놨고요. 아. 예, 말 그대로 칩이 다릅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 로우 코스트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높였던 것들을 이 스파크 칩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엑사로직 부분인데요. 엑사로직도 어플라이언스로 저희 제품이 따로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자바나 자바의 퍼포먼스를 아주 뛰어나게 해줄 수 있는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웹로직을 네.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사데이터와 엑사로직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하나에. 예전에는 엑사데이터 한 대를 그렇죠. 만드시고 엑사로직을 하나 만드셔서 연결을 하셔서 렉상면이나 이런 게 2개가 됐지만 저희는 이제 콘솔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네. 구조로 되어 있고 게다가 스파크 칩으로 같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이제 솔라리스 쪽 있잖아요. 예, 솔라리스 11이잖아요. 예, 네, 예. 솔라리스 11 돼서 뭐 좋아진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그래도 오늘 제일 뭐 중요한 거랄까? 예.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솔라리스 11이 이제 엑사 데이터를 이제 슈퍼클러스에서 구현하실 때 솔라리스 11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네. 솔라리스 10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장 다른 거는 맨 아래쪽에 있는 아주 편안한 메인터넌스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희 솔라리스 10 때는 패치를 하게 되는 경우 OS가 패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경우를 대비해 백업을 다 먼저 받아 놓습니다. 네. 패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팅을 했습니다. 서버가 안 올라오면 네. 다시 처음부터 리스토어를 해서 다시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라리스 11은 ZFS로 OS가 스냅샷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패치를 하는 경우 말 그대로 원본이 있고 스냅샷을 하나 떠서 여기다가 패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팅을 하는데 안 올라온다. 네. 그러면 전체를 복구하실 필요가 없고 이전에 있었던 스냅샷으로 그냥 타임머신 기능처럼 네네. 돌아가시면은 네.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고 개발 서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커널에 따라서 다른 게 많이 영향을 받으신다. 네. 그런 경우 이게 커널 패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버전, 2버전, 3버전, 4버전을 다 가지고 있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타임머신처럼 뿅뿅뿅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편합니다. 네네. 또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하시거나 설치를 하실 때 C 컴파일러를 많이 설치를 하세요. 네네. 고객분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GCC. GCC를 이제 설치를 하시는데요. 저희 솔라리스 10 같은 경우는 GCC를 딱 설치하시려 그러면 무슨 라이브러리와 무슨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고 네. 메시지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을 가셔가지고 또 다운받아서 얘를 GCC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무슨 에란가, 왜 안 되나. 자세히 메시지를 봐야 알 수 있죠. 네. 근데 솔라리스 11은 이전에 레파지토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키지 인스톨 GCC라고 딱 치면 네. 레파지토리 안에 무엇을 설치해야지 GCC가 깔리는지 리스트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3개가 필요하면 3개를 다 깔아서 네. GCC를 바로 사용하게 해드립니다. 상당히
편리했죠. 네네. 패치할 때나 리스크도 줄어들었죠. 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명령 한 줄이면 다 설치할 수 있고요. 예, 클라우드에 맞는 상당히 플렉서블리티가 뛰어난 O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하고 이제 실제로 이런 유사한 것들하고 예. 뭐 괜찮다고 비교한 자료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누가 이렇게 해본 겁니까? 이거는 실제로 돌려본 건가? 어디 이 근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것들이? 예, 예. 저희 지금 본사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네. 혹시 탑기어나 이런 거 보시나요? 네, 코리아? 가끔 봐요. 예. 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네.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티그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거기를 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돌릴 수 있도록. 근데 뭐 BMW, 뭐 포르쉐, 네. 뭐 각 다르지만 다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의 아. 오라클의 스티그라는 분은 아니지만 네. 예, 어떤 분들이 팀들이 돼서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팀 네. 같이 해서 네. 테스트를 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오라클의 스티그가 한 10명 정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 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거기에는 뭐 이런 다양한 예. 그 차종처럼 그쵸. 다양한 기종들이 다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뭐 월등하게 지금 뭐 11배, 2배. 뭐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규모에 따라서 아까 실제로 이제 뭐 직원이 뭐 예. 1,000명, 2,000명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합병해가지고 8,000명이 될 때, 10,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그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 관점 어쩐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컨커런트 유저, 말 그대로 동시에 사용하는 유저의 수입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일 때, 4,000명일 때, 8,000명일 때 실제 사용하는 CPU, 메모리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CPU 유틸리제이션만 현재 장표에 나와 있지만 저희 화이트 페이퍼에는 메모리 사용률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이 빨간색인데요. 웹은 CPU를 30% 썼고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 CPU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35%가량. DB는 약 10% 정도 사용하는 패턴들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8,000명이신데 이런 경우는 내가 12,000명까지 갈 경우 얼마 될지 산술적으로 곱하시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이징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이게 보면 전체 풀렉인데 실제 쓰는 건 하프렉으로만 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보신 거는 보통은 구현을 하실 때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 스팍 슈퍼 클러스터라는 거는 하프렉과 풀렉 두 가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만 가지고도 지금 동시에 8,000 유저 아니면 많은 배치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인사관리 쪽이 인사관리 시스템이 보통 보면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또 월말이냐 월초냐 따라 가지고 뭐 분기말, 연말에 따라 가지고 되게 그 사용 빈도랄까 사용 그게 되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커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관점도 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페이롤 월급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입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새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인사 관련된 것들도 많이 늘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을 때는 트랜잭션들이 이제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아니면 조회도 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월말에는 근데 중요한 월급이 나오는 날인데 그거 한번 밀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배치성 작업을 합니다. 그 앞에서 보셨던 자료 중에 보면은 2배 빠르다는 거는 메인 프레임과 비교한 건데요. 배치가 2배 메인 프레임보다 빨랐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슬리도 문제가 없고요. 데일리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중요한 보너스도 나와야 되고 페이롤도 나와야 됩니다. 휴가도 사람들이 막 가려고 휴가 신청도 막 할 거고요.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처리하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던 CPU 유틸리제이션 내에서 음. 다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요것도 어떤 경쟁사하고 예. 비교했을 때 이거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TCO 뭐 비용적인 면까지 다 예. 가능해요. 네. 우선은 딱 보시기에도 네. 풋프린트, 네. 전산센터에 있는 상면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가 우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스토리지 상면이 필요하고 시스템 상면도 이중화해야 되겠고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한 상면을 3, 4개 정도는 차지하실 거지만 저희는 상면 하나면 네. 끝납니다. 네. 게다가 하프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네네. 예.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레스판스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사용자가 늘어나도 레스판스 타임이 화이트 페이퍼를 보시면 몇 초 내에 끝났는지 다 나옵니다. 네. 그것들을 공개해드리고 그거를 SLA로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더라도 나는 리스크를 줄여서 고객들한테 그리고 저희 사원들한테 네. 실제 효과적인 IT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가격은 네. 더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제가 질문 한번 답변 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설문조사도 할 거니까요. 설문에 응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추첨해 가지고 USB 메모리 드릴 거고요. 또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순규님, 단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으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아닌 최적화와 성능 개선에 대한 실사를 통한 효율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엔지니어드 시스템과 성능 개선에 대한 효율성.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예.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그냥 박스로 그냥 결합됐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분 생각에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어떤 성능이 개선 최적화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사례가 있으면 뭐 효율성 관점에서 네. 지금 우선은 테크니컬한 베이스와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사례는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에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참조하시면은 다양한 뭐 리테일, 텔레콤, 뭐 매니팩처링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기술적 백그라운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게 인피니 밴드로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인피니 밴드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를 연결할 때 보통 사용하시는 건 지금 8기가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샌을. 근데 인피니 밴드는 40기가비트로 돼 있어요. 네네. 벌써 수치로만 해도 한 5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대역폭만 크다고 정말 빠르겠냐? 실제 8기가비트를 쓰는 샌도 네. 보니까 다 안 쓰고 있던데 빠르겠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는 보통은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면은 대표님과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통역을 두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말 그대로 버틀렉이나 뭔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OS와 TCP/IP를 거쳐서 통신을 하셔야 되는데 인피니밴드를 사용하시면 쓸데없는 걸 다 제치고 바로 제가 영어를 쓰더라도 다 자동으로 알아서 바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TCP 프로토콜처럼 인피니밴드에서 쓰는 SDP 네. 그리고 RD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RDS라는 거는 RAC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인피니밴드 테크놀로지고요. 그 SDP라는 거는 웹로직 기반에서 자바가 빨리 동작할 수 있는 인피니밴드 테크놀로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역폭도 빠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자, 그다음에 홍성우님께서 오라클에서 오늘 설명하신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요? 예. 현재 클라우드와 관련돼서는 아주 조그맣게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옵티마이즈 솔루션은 나와 있지만 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샘플로 좀 조그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향후 오라클이 지금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응용을 하신다면 네.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게스트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시겠어요? JE JE CHANG CHANG .LE 오라클닷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창재. 이재창. 예. 아. 예. 재창. 예. 자, 여러분들 저 이창재 선생님 제가 맞지 않나요? 이재창. 아, 이재창 하죠. 예, 예. 네, 이재창. 저인가요? 예, 어이 맞습니다. 어이 예. 자, 여러분들 이재창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를 쪽지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답변 드리겠지만 더 이거 말고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류성민님 인사이동이 빈번한 공공기관인데 예. LDAP 호환으로도 인사관리 시스템이 가능한지요? 저 부분은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가미돼 있어서 네.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안순규님 아까 그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기존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으로 접근된다면 비용 절감에 탁월할 듯 한데요. 결국에는 하드웨어 퍼포먼스 위주로 따라가야 완전한 성능 개선이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 하드웨어 퍼포먼스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게 현재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와 좀 다르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큰 도로만 있다고 차가 빨리 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를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빨리 갈 수가 없고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좋은 타이어,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가 필요하듯 좋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유진호님 회사 내부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수명이 닿을 때 하드웨어 등 해당 제품은 추후 관리가 가능한지요? 이게 좀 질문을 좀 더 예, 소프트웨어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네네.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드 시스템을 하시고 하시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걸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 네네.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시죠. 여기에는 다른 많은 솔루션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의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오라클 애플리케이션들만 올라가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예. 나중에 다른 서드 밴드 같은 것도 되는 건지. 예. 예.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엑사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컴포넌트를 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11G R2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웹로직을 사용 안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피니밴드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네네.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데서 개런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웹로직 같은 경우는 인피니밴드 위에서 테스트를 했고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강상원님 인사이동이 잦은 부서인데 부서가 자주 바뀌고 사람이 이동이 심한 곳에서도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인사 이동과 관련돼서 이제 트랜잭션이 많은 것들은 처리하는 거를 여쭤보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인사 이동이 많으니까 그 데스크탑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리 네. 아니면은 뭐 관리 코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하시려면은 제가 요거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분한테 네네.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유미연님, 썬 제품이 오라클로 와서 가격이 좀 인상됐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예. 가격 정책이 변한 건지요? 가격 정책이 변했느냐? 예, 가격 정책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네. 네. 변했습니다. 네. 변했고 네. 저희 이제 썬을 이제 오라클이 인수하고 한 2년 3년 지났거든요. 그 초기에 왜냐면 오라클이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구조가 또 서비스 구조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그 구조가 예전에 하드웨어만 하던 데와 또 약간 다른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들 모아서 계산을 좀 해보신 것 같고요. 네. 적절한 가격들을 또 이렇게 매긴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썬이라는 거 제품도 혼자 달랑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엔지니어드 시스템이건 아니면 뭐 옵티마이즈 솔루션이건 예. 뭔가 같이 묻혀가지고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정용님, 슈퍼 클러스터 시스템과 엑사데이터 시스템의 차이점과 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고객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차이점은 엑사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용도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 클러스터는 우선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들을 같이 컨솔리데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슈퍼 클러스터를 데이터베이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차이점은 말 그대로 용도가 플러스 알파가 슈퍼 클러스에 있다는 거죠. 약간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CPU 칩이 물리적으로 좀 유닉스가 아무래도 좀 저희는 좀 많이 더 안정되고 네. 검증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고객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스팍 칩으로 좀 밸류를 좀 더 드릴 수 있다는 것. 네. 예. 저희 어떤 예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보시고 이제 상당히 나름 다 맨 처음에 다 밸류를 많이 느끼시고 네. 또 아이패드도 얼마나 또 그렇죠. 3가 출시가 네. 돼서 줄 서서 막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밸류가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사시는 것처럼 이제 스팍의 밸류가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대상 고객 타겟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네. 고객은 지금 그 솔루션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DB를 사용하신다고 해도 되고요. 네. 일반적인 컨솔리데이션이라면 어떤 고객도 다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말 그대로 문서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올린다. 그리고 방금 보신 인사 관리. 네. 향후에는 지금 퓨전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통합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좀 테스트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CRM, ERP, DW 웬만한 것들에 다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시스템이 예. 이제 뭐 정말 CPU에서 DB, OS DB, 애플리케이션 예. 이것이 다 하나의 예. 결국 원박스로 다 가는 예. 그런 뭐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의 키포인트는 네. 아무래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좋은 스토리지도 갖고 오셨고 좋은 시스템도 갖고 있으세요. 근데 1000명일 때는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럼 고객이시라면은 빌딩 블록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3000명, 4000명 됐는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3000명, 4000명 됐어도 레스판스 타임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SLA가 중요하고 네. 그것들을 보호해주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모빈님, 오라클 엑사데이터, 엑사로직 등과 같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사전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계획부터 구축 후 고도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 최적화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객관적인 자료 및 입증이 가능한지요. 예, 보통은 도입해서 구축하시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첫 번째는 사이징, 네. 두 번째는 도입해서 구축하는데 이게 우선 있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그것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말씀하신 대로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사이징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죠. 구축 다 케이블링 다 돼서 왔고 네네. 저희가 커맨드를 원 커맨드라는 것으로 치면은 DB와 IP와 기타 등등을 계속 하루 이틀 만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DB까지 웹로직까지 네네. 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와서 파워 꽂고 설치했으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20일, 30일 걸릴 거 한 7일 정도면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분들이 도입하시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가 한 것보다 더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거는 그것들을 위한 것들은 우선은 저희 데이터들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버퍼들은 충분히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검증하고 싶으시다면.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은 시간을 두시고 테스트를 해야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승민성님, 리스폰스 타임이 좋다고 강조하셨는데 다른 DBMS, MySQL 등과 함께 사용할 때도 성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라클 제품으로의 마이그레이션 툴 유무가 궁금합니다. 현재 MySQL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MySQL을 또 DB 오라클로 사용하는 거 어떠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꾸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MySQL 자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데이터는 저희가 현재는 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네. 비슷하거나 약간 빠르다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오라클 제품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툴들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MySQL은 좀 테스트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본사에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김호남님께서 솔라리스 11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변화 장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오라클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기반 어플라이언스도 있는데 그 제품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그 리눅스 버전과 솔라리스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대부분 기능들이 비슷하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고객분들께서 솔라리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솔라리스를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리눅스 자체의 기능, 솔라리스 자체의 기능은 변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거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요. 거기에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커널이라는 네. 것들을 내놨고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네네. 솔라리스 10도 저희가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음. 약간은 아직 합병돼서 한 2, 3년 차의 갭들이 있고 하지만 약간의 갭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기능들은 여기 있는데 네. 어떤 기능들은 좀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약간 마이너한 거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오라클은 솔라리스하고 리눅스 이 예. 두 개 좀 계속해서 예. 유지하는. 예, 현재는 저희가 보기에는 둘 다 좋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둘 다 갖고 가는 게 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거에 관련된 비용과 규모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분께서. 비용과 규모. 예를 들면 JD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옵티마이즈드 된 시스템들은 빌딩 블락으로 옵티마이즈 된 것들은 대부분 좀 아주 크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중소에서 네. 좀 이렇게 잘 사용하기가 쉬우시고요. 엔지니어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레스판스 타임이 물론 둘 다 레스판스 타임들이 좋지만 네. 엔지니어들은 이제 말 그대로 더 많은 사용자, 더 많은 SLA를 요구할 때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네. 규모도 좀 더 커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한 분한테는 추후에 한 분한테는 그 외장형 하드 저희가 알려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마치는 걸로 하죠. 예. 지금 이제 4월이 돼서 봄이 되었는데요. 이제 썬이 이제 오라클이 이제 썬을 합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조금씩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썬이 제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라는 루머도 상당히 많았고요, 초기에. 네네. 근데 이제 오라클에 있는 썬 제품들도 살살 봄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네. 봄이 올 때 벚꽃 나르들이 가시듯 네. 저희 썬 세미나나 제품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고객분들이 잊지 못할 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해주신 그 이재창 선생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 7시 반에는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평창올림픽 그때 유치할 때 김연아 선수도 되게 고생 많았지만 그 나승현 씨라고 프레젠테이션 되게 잘한 여자분 계셨죠? 예쁘고. 그분이 오늘 그분도 책을 쓰셔가지고 제가 매주 수요일날 7시 반에 이제 여기 압구정동에서 저자하고 토크쇼를 하는데 오늘 그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그냥 그 나승현 씨 그 외모에 관심 있는 분, 그냥 누구든지 좋으니까요. 그 편하게 여기 토크하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7시 반에 여기 압구정에 직접 오시면은 직접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비오는 4월의 마지막 수요일, 그죠? 그런가요? 네. 맞아, 그렇죠. 4월 마지막 수요일. 옛날에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하여튼 그래도 약간 로맨틱한 뭔가 무드가 있는 오후인 것 같아요. 오후 마저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